지금까지는 점전하들의 스칼라 포텐셜을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제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점전하에서부터 연속전하로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은 전에도 몇 번 해봤었죠.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잘게 자르면 됐습니다. 먼저 우리 점전하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여기 점전하가 원점에 놓여 있다고 하면 스칼라 포텐셜이 바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크기가 각해서. 전기장은 이걸 한번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미분하면 됐죠. 마이너스를 구하면 여기에 요 모양이 들어갔습니다. 요 모양이 들어갔다.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에서 전기장 구할 때는 저게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되고, 자, 여기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할 것 같으면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요거 R분의 1인데 R분의 1을 그레디언트 취했더니 마이너스 R제곱분의 1하고서 R분의 R 방향 이렇게 됐죠. 이거 진짜로 미분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미분을 해서 이렇게도 구했지만, 우리 스칼라 포텐셜과 전기장 사이에 바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아니까 기억하는 방법으로, 자, 이런 것이 나오면 이거 기억할 때 우리 스칼라 포텐셜 생각해보고 전기장 생각해보면 이게 더 외우기가 쉽죠. 자, 요거 두 개 비교하면 R분의 1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원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R1에 있고 R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스칼라 포텐셜은 어땠습니까? 간단했죠. R 빼기 R1 이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전기장은 어땠어요? 이것도 간단했죠. 바로 R 빼기 R1 하고서 이렇게 됐죠. 네. 그런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전기장이 주어지는 거니까 무엇을 비교합니까? 요거 두 개 비교할 것 같으면, 네, 여기에 R 빼기 R1분의 1을 갖다가 요거를 갖다가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미분이 나오면 R분의 1의 미분이 나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 그걸 이게 마음속에 놓고서 여러 점전화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중첩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여기 점전화 하나가 있을 때를 갖다가 점전화 여러 개로 있을 때 할 때 우리 어떻게만 했냐면 어땠어요? 저거 1, 2 여러 개 있는 걸 이걸 i로 바꿨습니다. 여기 여러 개를 그리는 대신에 요 i에 1, 2, 3 이렇게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표현이, 자, 그 부분 i를 바꿨는데 전기장은 어떻게 돼요? 전기장은 하나만 돼 있을 때 이렇게 된다면, 네, 여러 개 있을 때는 단순히 중첩 원리를 쓴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원자리를, 저기에는 원자리를 i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만 표시하면 되죠. 더하기만. 스칼라 포텐셜도 똑같이 합니다. 스칼라 포텐셜도 저기에 하나가 있을 때 이렇게 됐었죠.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하나하나마다 성립하니까 똑같이 다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첩 원리를 쓰는데 너무 쉽죠. 여기는 벡터를 더해줘야 되니까 어려운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스칼라를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어때요? 그냥 R분의 1만 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 점전화가 있을 때 스칼라 포텐셜 구하는 것이 전기장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 다음에 스칼라 포텐셜을 먼저 구한 다음에 미분을 할 것 같으면, 벡터 미분 연산제로 미분을 할 것 같으면 전기장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하가 연속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여기에 여러 점전하가 있는데 요거 연속으로 전하 분포가 되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잘게 잘랐죠. 그래서 잘게 잘른 한 부분의 전하가 DQ라면 이 DQ를 마치 점전하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i번째 점전화가 ri에 있다면 우리 dq는 r'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전기장 구할 때 이렇게 더한 것을 ri짜리를 전부 r'으로 바꾸면 됐어요. ri짜리를 r'으로 바꾸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저기 더하기를 우리 적분하면 됐습니다. dq 해가지고 이렇게 적분해주면 됐어요. 스칼라 포텐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하는데, 네, 요걸 갖다 프라임으로 바꿔준 다음에 적분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자, 이거 적분하는 것보다 이거 적분하는 게 훨씬 쉽겠죠. 스칼라 포텐셜을 먼저 구해서 적분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속 전화를 한 번 더 볼 것 같으면 우리 저 DQ가 있는데 DQ 전기장은 이렇게 표현이 됐고 스칼라 포텐셜이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랬을 때 저 DQ는 어떤 의미입니까? DQ는 저 조그만 부분의 전하는
그 부분의 전하 밀도,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R'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의 부피 요소 dV'을 곱하면 그게 바로 dQ가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dQ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으면 되겠어요. dV' 로 R'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적분했다는 뜻입니까? V에 대해서 적분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을 구했을 때 연속된 분포로 전기장을 구했을 때 쿨롱 법칙으로 구한 전기장이다. 우리 이건 사실은 지난 강의에서 했었죠. 근데 스칼라 포텐셜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도 dQ를 로 dV로 바꿔 쓴 다음에 이렇게 구한 거 이게 바로 쿨롱 법칙으로 구한 스칼라 포텐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칼라 포텐셜을 구해서 그래서 미분을 해가지고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였었죠. 첫 번째는 가우스 법칙으로 먼저 전기장 구한 다음에 전기장 적분해서 스칼라 포텐셜 구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칼라 포텐셜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 적분이 하기가 쉽기 때문에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이 법칙으로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쉬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어요. 네, 여기에 원형이 있다고 하겠어요. 여기 원형 균일한 선전하가 XY 평면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부분만 보냐면 여기에 조그만 저기 X축에서부터 세타 간 곡에 D 세타만큼 저만큼만 경우를 보겠어요. 우리 저런 균일한 원형 선전하의 전기장 구한 적 있었죠. 그 전기장 구할 때 좀 복잡했습니다. 우리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의 대칭성에 의해서 Z축 방향이 아닌가 다 없어진다 뭐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습니까? 방향 없어요. 그냥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되냐? 네, 저 원 모양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요 부분에서 우리가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려고 하는 부분까지 근데 Z축에 있는 데서만 구합니다. 다른 데는 좀 복잡하니까 좀 거기에 Z축의 한 점, 00Z축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R제곱 더하기 Z제곱의 제곱근이죠. 그러면 스칼라 포텐셜의 분모에는 바로 저거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 구할 때 어떻게 되냐? 4파 입실론 제곱분해하고서 dq하고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저거죠. 저거요 거리입니다. 저 거리. 그래서 그 다음에 dq는 람다 dl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dl은 또 뭡니까? r d 세타죠. 자, 여기서 다 대입하면 그리고 이 거리도 이렇게 되는 걸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적분해 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적분해 주겠어요. 근데 보니까 적분할 때 여기만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걸 적분하는데 d 세타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래서 다 앞에다 썼어요. 그리고 변하는 건 뭐예요?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 적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2파이가 됩니다. 그냥 2파이가 되죠. 그래서 2파이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앞에다 2파이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2파이 r 람다가 바로 뭐예요? 이게 선밀도에다가 길이를 곱한 거니까 Q죠. 그래서 Q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스칼라 포텐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형 선전하가 있으면 원형 선전하에서 중심축에 거리가 Z인 곳에 스칼라 포텐셜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지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기장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스칼라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전기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장은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Z만의 함수니까 Z로만 미분하면 되겠네요.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됩니까? 요거 Z방향이 되죠. 그래서 요거 미분을 해봤더니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요거만 미분하면 되는데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미분하면 2분의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는 우리가 앞에서 여기 원형 선전하가 있을 때 적분해서 전기장 구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전기장 구할 때보다 훨씬 쉽게 구해질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땠습니까?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없죠. 이런 원형 선전하는 우리가 가우스 폐곡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전기장이 모두 같은 그런 가우스 폐곡면을 만들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스칼라 포텐셜을 먼저 구해서 전기장 구하는 게 훨씬 쉽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번엔 다음번에 무한히 긴 선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무한히 긴 선전하에서 직접 전기장 구할 때 적분이 굉장히 어려웠죠.
우리 그때는 우리 여기 A하고 B 했는데 우리 길이를 갖게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요 X 프라임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어디에 만드는 내 Y축 위에 있는 한 점. 이 Y축 위에 있는 한 점, 뭐 특별한 점이 아닙니다. 그 점이 있는 데를 내가 Y축으로 정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저 점에 있는 전하 DQ가 만드는 정기장이 이렇게 되죠. 그럼 저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뺀 거니까 네, R은 YY죠. 저기 R. 그 다음에 R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X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X 프라임 X. 그러니까 R 마이너스 R 프라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는 루트 이렇게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적분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 적분하는 것인데, 자, 이걸 적분해야지 되는데, 우리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 적분하는 것인데, 요 적분은 그렇게 쉬운 적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분표를 보는 게 좋겠어요. 적분표는 어떤 거 보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까? 드와이트의 테이블 오브 인티그랄을 보면 좋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드와이트의 테이블 오브 인티그랄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 R이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인데 저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을 갖다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그 X 더하기 R. 이 R은 요겁니다. 이거 맞는지 확인하는 건 쉬워요. 이걸 미분하면 저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미분해 봤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미분하면 X분의 R 되죠. X분의 R. 그 다음에 또 안에 걸 또 한 번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통분하면 이게 지워지고 뭐만 남냐면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만 남아서 네, 저 R분의 1과 같아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적분 표에 있는 요걸 이용할 것 같으면 네, 저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여기 이게 우함수이기 때문에 자, X가 마이너스일 때나 플러스일 때나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적분하는 것은 2배의 제로에서 L까지 적분하는 것 같으니까 자, 그걸 적분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절대값 이렇게 표시한 건 뭐냐면 루트 Y제곱인데 루트 Y제곱은 Y의 절대값이나 마찬가지죠. 자, 이게 바로 이 적분입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면 자, 이건데 요게 요 적분이니까 요거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어땠습니까? 이때 이거 우리 기준점 어떻게 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에 2가 있기 때문에 저기 2파이가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선전하가 무한히 길면 저 L이 무한되면 어때요? L이 무한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로 되죠. 이건 왜 그러냐?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서 정해 놓은 거였냐면 이 적분을 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걸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무엇에 대한 표시냐면 무한대를 기준점으로 정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를 기준점으로 정한 그런 스칼라 포텐셜 가지고 정했더니 이놈이 길이가 무한대면 그러면 이 스칼라 포텐셜 값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한대를 좀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나도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 L은 좀 굉장히 큰데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부터 전기장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 구한 다음에 L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장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전기장 구할 때는 스칼라 포텐셜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미분하면 되죠. 미분은 간단합니다. 봤더니 Y만의 함수죠. 그래서 Y로 미분을 하겠어요. Y로 미분을 하면 우리 금방 됩니다. Y로 미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L을 무한대로 보내겠어요. 이때 L을 무한대로 보내면 첫 번째 항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만 나옵니까? L을 무한대로 보내면 두 번째 항만 남는데 그 두 번째 항이 바로 뭡니까? 네, 우리가 앞에서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 이거 구했었죠. 이렇게 가우스 법칙으로 구한 전기장하고 똑같은 전기장이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우스 법칙으로 구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지 그냥 이렇게 하려니까 좀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가우스 법칙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스칼라 포텐셜을 바로 적용을 해서 구하는 게 쉽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스칼라 포텐셜은 여러 점전화가 있을 때는 이렇게 표시되고 연속된 점전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연속된 전화가 있을 때는 이걸 적분을 하면 됐죠. 그랬을 때 dq가 바로 뭐가 되냐면 dv 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 저걸 이용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우리 전기장을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R분의 1을 그레디언트 한 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이제 이용을 해 먹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기장은 여러 점 전화가 있을 때 구했더니 이렇게 되고 이거 그냥 미분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연속 전화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이 어떤 경우에는 먼저 구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네요. 네.